예, 지금 시간은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아침 7시 37분. 정은의 그 미워하지 않으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1960년대 초인가? 언제 발표된 곡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목숨 걸고 쌓아올린 사나이의 첫사랑 걸라스의 아롱지 그님의 얼굴 피보다 진한 사랑 여자는 모르리라. 눈물을 삼키며 미워하지 않으리. 자, 2절은 비에 맺힌 해원도 몸부림을 쳐봐도 떠나버린 그님이 다시 올 수 오냐. 사나이 붉은 순정 여자는 모르리라. 입술을 깨물며 미워하지 않으리. 이게 저도 뭐 가끔 이래 불렀고, 또 내 2년 그 후배 되는 후배가 노래방이나 뭐 이렇게 막걸리 마실 때 젓가락 두드리면서 이렇게 자주 불렀던 이 노래인데, 며칠 전부터 그 후배가 생각이 납니다. 걔는 내보다 이제 2년 후배지만은 감성이 아주 예민했고, 내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NL 자주파였다면은 민족 해방파라고 흔히 얘기하죠. 운동권에서. 그 중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PD의 수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사회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이론적으로 되게 밝습니다. 아무래도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뭐 철학도 공부하고. 나는 사실은 원래 법과대나 상대는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문과대에 많지. 자연대는 이과대 애들이 많고. 근데 어쨌든 문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는 아닌데, 문학책을 많이 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대학 안에서는 가장 잘 통했습니다. 2년 후배지만은. 보통 사실 운동권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이론 공부를 안 해. PD 애들은 어쨌든 이 논쟁에서 사상투쟁, 사투라 그랬지. 옛날에는 사상투쟁에서 이기려고 공부를 많이 해. 나름대로 마르크스도 읽고, 레닌도 읽고, 예? 레닌 저작성 같은 거, 엥겔스, 자연변증법 이런 책도 읽고, 되게 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자주파 애들, 민족해방파, 소위 NL은, 북조선에, 우리의 다 이론이 있고, 조선노동당이 있고, 한데 우리가 공부할 필요 뭐 있냐? 우리는 그냥 대중투쟁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런 입장입니다.
통일전선 입장에서 통일전선체를 만들어서 통일전선체라는 것은 이제 노동자 농민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혁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인 계급도 필요하고 화이트 칼라 공무원도 필요하고 진보적인 여러 그 민족주의 세력도 필요하고 부르주아 자유뻗디 부르주아 세력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런 민족 통일 운동에 이제 민족주의 자들이더라도 좀 우파 보수라도 중산층 이런 그 뻗디 비지 세력들도 다 흡수해가지고 이제 통일 운동 조직에 이제 넓게 전선을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적을 고립시키고 뭐 자본가 계급이라든가 미제국주의 세력이라든가 미제주구라든가 옛날 용어를 씁니다. 제가 미제주구 미제국주의 세력을 축으로 한 이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통일전선체를 만들었어. 그래서 북조선에 이론이 다 있는데 김김주의, 김일성, 김정일 사상, 또 김일성 민족주의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그냥 지도 방침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자주파 애들이 그 이론적으로 상당히 약합니다. 뭐 마르크스가 아니라 미엄도 한번 안 읽은 친구들이 많지. 어쨌든 그 친구 중에 이제 PD의 그 자장이었던 친구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NL과 PD가 그 말을 섞질 않았어요. 아주 그 적대적이었다고 사실은 운동권 집단 내에서도 적대적이었는데, 뭐 NL이 뭐 사실은 한 80% 정도 된다 하면 이제 PD가 한 뭐 20%, 30%, 30%까지 안 나오죠. 한 뭐 그 정도 되고 세력이 아주 적죠. 그 이후에 나타난 앤디 그 산업회의라는 뭐 세력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 특이하게도 나는 자주파 쪽이고 그 친구는 이제 민중파라 그러죠. PD를. 그 PD 그 친구하고 놀러를 참 자주 다녔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자판에서 만나가지고 소주를 마시면서 뭐 내하고 뭐 2년 후배고 2살 차이인데 그냥 서로 말 놓고 편하게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또 청하고 나는 뭐 나이 같은 거 크게 뭐 따지진 않습니다. 한두 살 정도 가지고는. 우리 한두 살 정도 뭐 적거나 많거나 서로 친구가 되잖아. 나를 항상 깍듯이 대해주지만은 이제 그 친구로서 이제 그래 지냈죠. 지냈는데 이 친구가 39살에 죽었어. 술병으로. 술병으로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낭만주의자거든. 자유주의자고 사실은 그 80년대 애들이 뭐 그 어린애들이 좌파에 가지만은 마르크스를 얘기를 하고 엥겔스도 공부하고 뭐 주로 이제 그 당시 때는 마르크스 책이라는 것이 소련에서 나온 USSR 소련에서 나오는 그 국정교과서야. 소련에서 나온 책들을 전부 다 이제 번역해가지고 일단 그런 거.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일본 책을 번역해서 막시즘 공부를 하기도 했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에서 80대 중반 넘어가서는 이제 소련에서 이제 소련과학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들이 많이 번역되었어요. 이제 PD 진영 애들은 그 책들을 많이 읽었지. 서술 읽었지 제대로 깊이 안 읽고. 깊이 이렇게 읽은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뭐 알고 막시즘을 알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운동원 애들이 되게 똑똑하다 뭐 많이 안다 이런 쪽 이건 큰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이론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된 애들이야. 근데 이론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 제대로 된 실천이 안 된다. 이론과 실천은 같은 겁니다. 종이의 양면이야. 낮이 없으면 밤이 없듯이 이론이 없으면 실천이 없어. 잘못된 실천이 되거든. 이론이라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주의적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이론화하는 작업이잖아.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론인가 실천이라는 것은 변증법적으로 같이 상승 발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론을 소련에서 적용됐던 것들, 뭐 북한에서 북조선에서 적용됐던 것들, 뭐 일본 전공투에서 적용됐던 유럽 그 68세대에 적용됐던 이론들을 뭐 유럽 코뮤니즘 이런 것들을 이 나라의 땅에 80년대 땅에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들 중에는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이 나라 토양에는 맞지가 않아. 이론을 또 독창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인 정서, 한국의 철학적인 입장,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 독특한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 신명남, 이런 것들.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런 재창조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북조선에 있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또 공부를 해보면 그것도 깊이 재미있어,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야. 철학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잖아. 주체사상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지금 이제 주체사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어쨌든 이 친구가 39살에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30대 후반인가 이래 돌아가셨다 그러던. 자기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였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술병으로 일찍 죽었고, 가도 일찍 죽었고, 자식 둘을 남겨놓고 죽었지. 딸내미 하나, 사내 자식 하나를. 다행히 이제 걔들이 좀 총기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한 명은 약대 들어가고 한 명은 전자공학과인가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취업도 하고 아마 결혼도 했을 거야. 잘 먹고 잘 산다던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애들이 그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큰 애는 들어갔었나 하여튼 일찍 죽었죠. 그 친구하고 참 여러 군데를 많이 놀러 다녔어. 멀리 다니고. 또 이 친구가 또 힘들 때는, 내가 그때 3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는 돈을 좀 벌었지. 1년 벌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이랬으니까, 한 1년에 1억 정도씩 벌었어. 그게 이제 90대 초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때는, 지금은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참, 집도 절도 아내도 없는 이런 신세가 됐지만은, 그때는 돈이, 그 친구를 이제 또 용돈을 좀 들어줬다고, 결혼한 녀석이 하도 연애를 하고 싶어 해서, 내 그 여자 후배도 소개시켜주고,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 후배의 그 부인이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배 부인은 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거야. 왜 여자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말이야, 우리 신랑 바람 피우게 하냐. 이래서 나를 속으로 나중에는 알게 됐지. 원망하는 듯도 한데, 글쎄 또 우리 사나이들끼리는 안 그렇잖아. 사나이라는 것이 연애도 하고 살아야지. 어쨌든 그래서 이 녀석이 연애하면은 이제 돈 떨어지면 내게 찾아왔어. 내게 찾아오면 그 연애 사업하고 이제 돈도 챙겨주고, 같이 절로 많이 다녔네. 이 친구하고는 내가 젊을 때 이래 산에서 성교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이제 절로 많이 다녔지. 절집에서 자고.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순수했어. 생각이 나서. 이 녀석이 이제 잘 불렀던 노래가 이제 정원이 미워하지 않으였거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또 백석 씨가 하나 이 생각이 나. 이 백석 씨는 이것은 이제 내 삶하고 관계가 있고, 내가 백석 씨 중에서는 어쩌면 상당히 좋아하는 한 3개, 5개 중에 이제 드는데, 보통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변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검등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으린 딸아이를 따르며 가을 바깥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상금도 설에 오른 슬픈 날이 많았다. 산절마당길 여인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난 사실은 이 시를 읽고 울었어. 이 시를 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여성입니다. 여성이 등장해요. 내 백석의 시는 항상 이야기했잖아.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조선일보 소설가로 등장했어. 그래서 시를 쓸 때 항상 이야기시야. 시 하나에 그 단편 소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야. 이야기야. 서사성이 있다고.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 가지치라는 그 나무를 알죠? 냄새가 싹이 참 좋잖아.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얼굴이 쓸쓸한 얼굴이 옛날같이 늙어 보이는 거야.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참 그 새벽에 절에서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큰 절은 요새 도심 속의 절은 뭐 몇 시에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이제 절에 있을 때 나는 화엄사, 해인사, 우리나라 큰 절엔 다 있었어. 송광사, 그 해남 대흥사, 뭐 오대산 상원사, 하여튼 저기 대구 은혜사, 하여튼 뭐 전라도 절이건 경상도 절이든 강원도 절이건 큰 사찰에는 한 번씩 다 주석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거 나는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야 도대체 불경이 뭐 서러운 거야? 네. 내가 그 하엄사에서 그 각항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그 3,000배씩을 하면서 행자 시절에 눈물을 흘렸거든. 이 3,000배씩을 날마다 이래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슨 꼭지은 재라기보다도 눈물이 쏟아져. 그럴 때 이런 화학적 반응, 그리고 환희심이, 뭐, 내가 가는 사람들이야 환희심이라 하겠지만은, 어쨌든,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가 절에 들어가면은 읽는 그 금강경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전들이 사실은 신라시대 때 뭐, 1600, 1500년 전, 뭐, 1000몇 년 전, 1300년 전의 그 경전이나, 지금 현대 21세기 경전이나 내용 똑같잖아. 그래, 그런, 지금 세상은 문명은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21세기 절도 신라시대 때 절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절 문화의 흐름은. 거기서 오는 어떤 격절감을 극복해내야 되고, 1000년 이전의 그런 그 문구, 문장, 불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 거지. 그럴 때에 그 불경 한 구절 한 구절에 자기 지나온 인생 역정이 샥 지나간다고. 이럴 때에 그 어떤 회한이라든가 삶의 그 밑바닥에 그 자기 우물 밑바닥과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찰나찰나 느끼게 된다. 자, 그 뒷구절.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등판. 나는 화려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자, 평안도 어느 산에서 말이야. 화려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의 나으린 딸아이를 따리며 갈빵같이 차게 울었다. 자, 여인은 딸이 있는데 나으린 딸을 때렸단 말이야. 무언가 이렇게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때릴 수도 있겠지. 응? 뭔가 그 자기 집안이 좀 잘 되자고 이렇게 해서 때렸겠지. 어쨌든 왜 너 뭐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하면서. 그런데 이 모성이라는 것은 딸아이를 때리면은 자기도 서럽고 아프잖아. 또 옆에 신랑이 없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정의 이 테두리인 울타리인 그 신랑이 없을 때. 그래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우리 특히 이제 그 강원도 시골이나 평안도 이런 데 가을밤도 차잖아. 나는
군대 생활을 뭐 절 생활도 강원도에서 했었지 많이 했었지만 군대를 그 화천오음 그 강원도 골짜기에서 이래 보면 10월 말만 되면은 자리끼 물이 머리맡에 물이 깡깡 얼어. 10월 말만 되면 10월 중순부터 그 월동 준비하잖아. 패치카 다 끌어내고 또 난로 내무반에 난로도 설치하고 가을밤이 얼마나 찬지 알잖아. 가을밤. 나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연명장에 내 누워가지고 있잖아. 탁 밤하늘을 쳐다봤다고. 밤하늘을 쳐다보면 새까만데 막 하얀 은가루 뿌려놓은 거 있잖아. 미리내가 막 흐르고 그 별들의 강이 흐르잖아. 그때 그 어떤 진짜 나는 아주 작은 힘이 하나의 그 존재자가 큰 우주와 그 대면하게 될 때에 황홀감은 눈물로서 나와.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를 기다리면서 10년이 갔다. 10년 동안 지아비가 안 돌아오는 거지.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어린 딸 도라지꽃 진짜 이쁘잖아. 하얀 도라지, 보라색 도라지꽃 말이야. 얼마나 이뻐 보여 그거 도라지꽃.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건 뭐야?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돌무덤 죽었다는 말이잖아. 응? 자, 지아비도 사라지고 어린 딸도 죽고 그런 사연이 많은 여성 비구니 얘기야 이게. 응? 그래 상껑도 설개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치기잖아. 상껑도 설개울은 상껑이 우는 것이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거지. 여성의 그림과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이야기잖아 이야기야. 하나의 그 멋진 단편 소설이다. 눈물날. 산절 마당기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절에 출가를 하면은 이 긴 머리를 말이야 삭도로 밀잖아. 출가를 하면은. 그래서 산절 마당기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어? 삭도를 밀 때, 첫 출가를 할 때, 밀 때에 울잖아. 그걸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이 제목이 여성이야, 백서. 다시 읽어보면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 그 스님 몸에서 향이 나. 수도성들에게는 향목 타는 냄새가 나거든. 나무 냄새, 겨울바람 냄새가 난다고. 그게 이제 참성이라고. 선방에 돌아다니는 그 제대로 된 스님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뼈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 그게 겨울바람 냄새. 그 향나무 타는 냄새가 나. 자,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날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병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등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갈방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상껑도 설겨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일제강점기에 이거는 참 조선 여인의 이 아픔. 어쩌면 이것은 한민족의 아픔일 수도 있어. 지아비도 없고 딸은 죽고 없고 절에 가서 출가를 하면서 삭도로 머리를 밀면서 여러 이제 선임네들이 밀어주잖아. 머리카락이 떨어지면서 눈물을 여성에 대한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이때는 우리 조선 인민의 조선 민중의 운명이었다고. 오늘은 내가 좋아했던 그 배칠의 시 여성과 내가 그 좋아했던 후배 39살에 일찍 죽어버린
를 생각하며 그 후배가 좋아했던 그 정은에 미워하지 않으리를 부르면서 아침을 맞이해 봅니다. 다음에 만납시다.